재산 다 넘겨주셨으면 된지 이 중은 집에 더 계셔서 뭐 하시게요? 그래, 내가 나가마. 장남에게 준 건 빈종이다. 진짜 상단은 오늘부터 내 것이다. 어머니, 이게 다 장부였나요? 네가 밤마다 저지른 짓 하늘은 몰라도 이 장부는 알고 있다. 저 고약한 여편네를 당장 하오타라! 전시장 유리병 너머로 낡은 장부 한 권이 고요히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종이 끝은 바스러진 낙엽처럼 검게 변해 있었지요. 그 장부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건전가라지만 힘 있는 붓글씨 한 줄이었습니다. 길을 아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 서린 세월이 담겨 있는지 아는 이는 없지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시린 겨울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귓가를 때립니다.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지만 그 장부에는 한 가문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지요. 피보다 진한 욕심이 불러온 참혹한 비극과 가난 속에서도 꼿꼿이 피어난 진심의 기록. 이제 그 장부의 책장을 한 장씩 넘겨가며 잊혀졌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영조 12년의 봄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양 성저 심리원의 낡고 허름한 기와집 마루 위였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장사꾼의 아내로 살며 풍파를 견뎌온 노모 박씨가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손등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갈라졌고 깊게 파인 주름에는 고단한 세월이 고였습니다. 박씨는 마당 끝에 핀 노란 민들레를 보며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타오르곤 했지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한숨을 억지로 삼키며 박씨는 품속에 감춘 장부를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장부가 누군가에게는 일생의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독이 될 것임을 알기에 박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결심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차가운 녹그릇이 바닥에 닿는 쟁강 소리가 마치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마룻바닥에 길게 늘어지며 비극과 희망이 뒤섞인 대서사시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제 그 가슴 시린 현장으로 떠나보시지요. 챕터 1 비단 뒤에 숨긴 칼날. 무상동 골목 안쪽에는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기와 두어 장이 빠진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담벼락 아래에는 이끼가 두껍게 깔려 있었고 대문은 열 때마다 끼익 기분 나쁜 소리를 냈지요. 그 집에 혼자 사는 노모 박씨는 아침마다 마당에 흙먼지를 쓸어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한때는 한양 바닥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상단이었지만 남편의 죽음과 함께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지요. 하지만 박 씨는 단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벌리거나 자식들에게 힘들다는 소리를 내뱉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마 끄는 소리와 함께 비단옷 스치는 소리가 골목 어귀를 가득 채우며 집 앞으로 다가왔지요. 큰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노모를 찾은 것입니다. 큰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닿을까봐 연신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까치발을 들었지요. 어머니,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낭낭했지만 그 눈빛은 매의 눈처럼 방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적삼을 걸친 시어머니의 행색을 보며 입가에는 비릿한 비웃음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이내 얼굴을 바꾸어 공손한 척하며 준비해온 고기 몇 점을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모는 그 가식적인 손길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큰 며느리의 손톱 밑에 낀 검은 때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이 오히려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말들은 향기 없는 꽃과 같아서기에는 들려도 가슴에는 닿지 않는 소음이었지요. 어머니 살림이 너무 어려워 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큰 며느리는 부엌 쪽이 낡은 솥단지와 비어있는 쌀독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숨겨두었다는 소문 속의 재산. 그것이 이 낡은 집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탐색하려는 탐욕스러운 갈망이 눈에 가득했지요. 노모 박 씨는 가슴속이 화끈거리는 열기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의 아내가 어쩌면 저토록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을까 싶었지요. 잠시 후 큰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막내 아들 내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고 얼굴은 땀범벅이었지요. 어머님, 제가 엊그제 담근 겉절이 좀 가져왔어요. 막내 며느리는 인사를 하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시어머니가 마실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밭일을 하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손가락 끝에는 흙대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그 손이 시어머니의 무릎을 어루만질 때 박 씨는 온몸에 따스한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마루에 앉아 쉴 틈도 없이 마당에 흩어진 낙엽을 쓸고 걸레를 집어들었지요. 구멍난 시어머니의 양말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말없이 자신의 품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작 와서 꿰매드렸어야 했는데. 막내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애틋한 가족애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노모 박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침을 뱉는 자와 무명 옷을 입고 눈물을 닦아주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녀는 밤마다 꺼내보던 장부의 한 페이지에도 며느리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명은 화려한 껍데기 뒤에 칼을 숨겼고 한 명은 남루한 껍데기 속에 꽃을 품었구나. 방 안을 가득 채운 기름 등잔 불빛이 흔들리며 박 씨의 비장한 각오를 벽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챕터 2기와 한 장에 팔린 양심. 4월의 변덕스러운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에 노모의 낡은 집은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며 빗물을 받아내고 있었지요. 안방 천장에서는 뚝뚝하며 차가운 빗방울이 노모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대야를 받쳐놓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들은 큰 며느리가 먼저 마을 안악들을 거느리고 요란하게 등장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붕이 이 꼴이 되도록 뭐 하셨어요? 큰 며느리는 마루에 앉아 혀를 끌끌 차면서 도정작 비에 젖은 이불 한 장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악들에게 노모의 살림이 얼마나 초라한지 은근히 과시하며 자신의 동정심을 광고했지요. 내가 조만간 사람을 사서 고쳐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당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대문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자선이라도 베푼 양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안악들의 칭송을 유도하며 사라져버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머리에 기와 몇 장을 이고지늑 당기를 헤치며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치맛단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기와 가루가 묻어말이 아니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기와를 내려놓고는 곧장 사다리를 가져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녀는 오로지 시어머니가 겪을 추위를 걱정했지요. 망치질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막내 며느리의 손가락에서는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의 진력까지 지붕 위에서 사투를 벌였지요. 마침내 구멍난 천장이 메워지고 비가 그쳤을 때 막내 며느리는 온몸이 땀과 빗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노모 박 씨는 말없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진 그 거친 촉감은 그 어떤 비단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웠지요. 어머님, 이제 비 안 셀 거예요. 편히 주무세요.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은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다시 안악들을 몰고 나타나더니 새로 고쳐진 지붕을 보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제 목수를 보내서 우리 어머니 지붕을 이렇게 깨끗이 고쳐드렸습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에 노모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이 온 몸을 휘감으며 진저리가 쳐졌지요. 큰 며느리는 안악들의 칭찬을 받으며 거드름을 피웠고 노모는 그 역겨운 광경을 한마디 대꾸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박 씨는 오히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했지요.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붓끝에 먹을 듬뿍 묻혀 큰 며느리의 이름 옆에 공을 가로챈 자, 양심을 판 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며느리의 이름 옆에는 피를 흘려 집을 지킨 자, 진실을 심은 자라고 썼지요. 노모의 눈동자에는 서슬퍼런 안개가 서렸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본성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계획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기 시작했지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명성은 모래성과 같아서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질 것임을 알기에 박 씨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거늘.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이 그녀의 그림자를 벽 위에서 거대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춤추게 했습니다. 이제 진실과 거짓의 주머니가 바뀌기 시작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챕터 3독이 든 성배, 땅 문서. 마을 우물가에는 안악들의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고 담장 너머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는 둔탁한 소리 사이로 박 씨 노인네에 대한 해괴한 소문이 번졌지요. 글쎄, 그 노인네가 남편 죽기 전에 뒷마당 항아리에 은자를 가득 숨겼다나 봐.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는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듯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국밥을 말던 주모도 길 가던 보부상도 모두 박신의 재산 이야기를 했지요. 이 소문이 큰 며느리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는 순간 큰 며느리의 심장은 마치 뜨거운 기름솥에 던져진 듯 요동쳤습니다. 입술은 가늘게 떨렸고 동공은 탐욕의 불길로 무섭게 확장되어 번들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곧장 남편을 앞세워 시어머니의 낡은 집으로 단숨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장터 소문이 흉흉한데 왜 숨기셨어요? 큰 며느리는 인사도 생략한 채 노모의 방벽장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 노모의 코끝을 맵게 찔렀지만 큰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노모 박 씨는 담뱃삼지를 만지작거리며 깊고 차가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솟은 푸른 힘줄이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큰 며느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벽을 때렸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탐욕의 저럭의 되어버린 큰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지요. 아비가 남긴 것이 있긴 하다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큰 며느리는 노모의 무릎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비릿한 땀냄새와 함께 강렬한 욕망의 열기가 뿜어져 나왔지요.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헝겊 꾸러미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꾸러미가 마룻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꾸러미를 풀어 땅 문서 5장과 은자 몇 양을 큰 며느리의 앞에 펼쳤지요. 큰 며느리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졌고 오로지 종이 더미를 향한 갈증만이 남았습니다. 너희는 장남 내외이니 이 땅을 다 가져라. 노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큰 며느리의 귀에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지요. 그녀는 땅 문서를 가슴에 품고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땅 문서를 건네주는 노모의 눈동자 속에 깊은 슬픔과 함께 서늘한 심판의 빛이 서린 것을. 재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지옥의 불씨임을 알기에 노모는 창밖으로 불어오는 메마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큰 며느리 이름 옆에 독이 든 성배를 마신 자, 욕심에 눈이 멀어 어미를 버릴 자라고 적었지요. 먹물이 종이에 번지는 소리가 마치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곡소리 같았습니다. 재산 앞에 부모 자식도 없다는 말이 참 가슴 아프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큰 며느리의 탐욕에 화가 나신다면 응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챕터 사술에 실린 진짜 유산. 땅 문서를 챙긴 큰 며느리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서리빨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노모의 집 대문은 이제 더 이상화려한 가마소리로 활기를 띠지 않았지요. 큰 집으로 들어간 땅 문서가 등기가 끝나자마자 큰 며느리는 노모를 짐짝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손님이 많아 비좁으니 아무래도 막내내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내뱉는 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단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무거운 짐 꾸러미 하나만을 든 채 자신이 평생 일군 집을 떠나야만 했지요. 대문을 나설 때 등 뒤로 들리는 큰 며느리의 문 닫는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등을 찔렀습니다. 노모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액체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삼켜냈지요. 그때 저 멀리서 막내 아들이 낡은 수레를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시퍼렇게 멍든 자신의 어깨를 돌아보지도 않고 노모를 수레에 태웠지요.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신발에 묻은 흙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내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레의 바퀴가 자갈길을 지날 때마다 끼익, 끼익하며 서글픈 비명을 질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 고빈털터리가 된 노모를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전 재산은 큰 집에 다 퍼주고 몸뚱이만 막내내로 가니 저게 무슨 개망신이람. 차가운 야유와 비웃음이 화살처럼 날아와 노모의 마른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술의 손잡이를 더욱 꽉 쥐고는 묵묵히 성박 언덕길을 올랐지요. 그녀의 거친 호흡소리가 적막한 산길 에리듬처럼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깼습니다. 성박 초가집은 비바람에 낡아 허름했지만 방 안에는 정갈하게 깔린 이부자리가 있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노모를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는 정성껏 지은 보리밥을 내왔습니다. 어머님, 변변치 못해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떨리는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투둑 떨어져 노모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노모 박 씨는 막내 며느리의 그 가늘고 거친 손을 끌어당겨 가만히 쥐어주었지요.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진심의 온도는 큰 집의 화려한 온돌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박 씨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다시 장부를 꺼내 막내 며느리의 이름 아래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빈수레에 어머니의 마음을 실은 자, 진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이지요. 창밖의 소슬바람이 문창살을 흔들 때마다 노모의 눈빛은 더욱 깊은 지혜로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낡은 초가집에서 한양 바닥을 뒤흔들 위대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욕심에 눈먼 자들이 벌인 이 짐이 사실은 천하의 보물이었음을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챕터 5 보이지 않는 부의 전수. 낙엽이 구르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리는 깊은 가을밤, 쪽방의 등잔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노모 박 씨는 무릎을 맞대고 앉은 막내 며느리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지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십 년 상도를 걸어온 거상의 서슬 퍼런 위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절실함을 파는 것이다. 노모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팽팽하게 긴장시키며 며느리의 귀에 꽂혔지요. 막내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노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심장에 새겨 넣었습니다. 박 씨는 낡은 장부를 펼쳐 계절의 흐름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 설명했지요. 무가 흔할 때 배추를 사고 배추가 동날 때 말린 배추를 내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오로지 삶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생존의 비법이었지요. 막내 며느리의 머릿속에서는
안개가 거치듯 세상의 이치가 하나둘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장부의 글자를 따라가며 경이로움에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같은 시간 땅 문서를 거머쥐었던 큰 집에서는 탐욕이 부른 파멸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다리가 놓인다는 사기꾼의 말에 속아 성안의 옥토를 헐값에 넘기고 말았지요. 그녀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숫덩이가 되어 밤마다 헛된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네 초가집에서는 매일 아침 희망의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활기차게 울렸지요. 막내 며느리는 노모의 가르침대로 시장 구석이 버려진 배추 겉잎을 모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가난뱅이가 미쳤다며 손가락질했지만 노모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지요. 겨울이 닥치고 채소가 귀해지자 막내 며느리의 말린 배추는 금값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점포마다 물건이 없어 아우성칠 때막 내내 수레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지요. 동전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노모의 장부의 승리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노모 박씨는 막내 며느리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진정한 상속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지요. 땅은 뺏길 수 있으나 머릿속에 든 지혜와 가슴에 품은 신용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음을. 막내 며느리는 이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배추 안주인이라 불리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반면 큰 며느리의 시기심은 독사처럼 몸을 불려 막내네를 무너뜨릴 사악한 음모를 꾸몄지요. 어둠 속에서 큰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이며 막내네 상단에 불어닥칠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감정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시린 긴장감이 두 집안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만들었지요. 노모는 다시 붓을 들어 장부 마지막 장애빛을 향해 걷는 자, 어둠을 부르는 자라고 썼습니다.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이야기는 이제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한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챕터 60이라는 이름의 불길. 초겨울의 서슬 퍼런 칼바람이 관아 마당을 사정없이 휘저으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가늘게 떨리는 두 손을 꽉 맞잡고 있었지요. 등 뒤로 느껴지는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등을 찔렀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고개를 들라. 아전의 호통 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찢었고 막내 며느리의 심장은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눈앞은 안개가 낀 듯 흐릿하기만 했지요. 그녀의 곁에는 승전보를 울리듯 당당하게 성큰 며느리가 도끼 어린 눈빛을 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입가에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뱀의 혓바닥처럼 기분 나쁘게 일렁거렸지요. 그녀는 미리 매수해둔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막내네가 불량 무명을 팔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사또, 저 불려우 같은 것이 돈에 눈이 멀어 백성들을 속이고 나라의 세금까지 빼돌렸습니다. 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허공을 때릴 때마다 막내 며느리의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듯 했지요.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미친 듯이 울렸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 얼음장 같았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막내 아들은 포졸들에게 붙잡혀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무죄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 며느리가 뿌려놓은 뇌물의 관아의 저울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었지요. 곤장을 치라는 엄명이 떨어지려는 그 찰나정적을 깨는 둔탁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일정한 리듬으로 바닥을 때리는 그 소리는 혼란스러운 마당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백발을 휘날리는 노모 박씨가 서 있었습니다. 박씨의 눈동자는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고서슬 퍼런 작두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의 품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장부 한 권이 마치 가문의 운명을 쥔 듯 묵직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노모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큰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박 씨는 사또의 앞에 서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마치 거대한 태산과 같은 위엄을 뿜어냈습니다. 이 아이의 죄가 무엇인지 내 직접 증명하리다. 노모의 낮은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압도했고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멈췄던 숨을 비로소 크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참아왔던 진실의 댐이 터지기 직전의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가 관아를 짓눌렀습니다. 챕터 7 장부의 심판, 드러난 진실. 사또의 앞에 놓인 낡은 장부 한 권이 바람에 스르르 넘겨지며 종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큰 며느리의 심장을 때렸지요. 노모 박 씨는 떨리는 큰 며느리의 눈을 보며 천천히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은 물건의 장부가 아니라 내가 밤마다 저지른 악행의 기록이다. 노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관아 마당 전체의 천둥 소리처럼 거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부에는 큰 며느리가 점포 뒤편으로 숨어들어 물건을 바꿔치기한 날짜와 시간이 빼곡했지요. 심지어 그녀가 매수했던 아전의 이름과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무릎이 힘없이 바닥으로 꺾였고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졌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큰 며느리는 발악하듯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이미 사또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모 박 씨는 품에서 또 다른 증거물을 꺼냈지요. 그것은 큰 며느리가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진짜 장세 영수증과 물건 거래 확인서였습니다. 노모는 이미 큰 며느리의 음모를 예견하고 모든 진짜 서류를 따로 보관해 두었던 것이지요. 거짓은 진실에 비답해서 그림자처럼 사라지거늘 너는 어찌 이토록 어리석은 길을 택했느냐. 박 씨의 꾸짖음은 송곳처럼 큰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엎드러졌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던 비웃음의 소리들은 어느새 큰 며느리를 향한 비난으로 바뀌었지요. 사또의 판결봉이 탁상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무고한 일을 헤아려 한 죄, 관아를 기망한 죄, 저 여인과 결탁한 아전을 즉시 압송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큰 며느리의 팔을 낚아채자 그녀는 살려달라며 노모의 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려 흐느끼는 막내 며느리를 보았지요. 막내 며느리의 눈물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한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웠던 손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돌았고 억눌렸던 숨통이 비로소 시원하게 트였지요. 악인이 제 발등을 찍는 인과응보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칼을 쓴 채 옥사로 끌려갔고 그녀가 탐냈던 땅 문서들은 모두 환수되었지요. 노모 박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아서며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를 긴 한숨으로 뱉었습니다. 이제야 남편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승리의 함성보다 더 깊은 침묵의 무게가 관아 마당을 평화로운 정적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사람을 남기는 상속. 3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고 무상동 골목에는 다시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이제 막내네는 성 안에서 가장 큰 상단을 이끄는 한양의 이름난 거상으로 우뚝 섰지요. 하지만 막내 며느리의 옷차림은 예전과 다름없이 수수했고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노모의 가르침대로 매일 아침 점포를 돌아보며 사람들의 절실함을 읽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지요. 노모 박 씨는 이제 기력이 다해 마루 누워지는 해를 바라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늘 막내 며느리가 앉아 거친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지요. 어머님, 오늘은 바람이 참 달아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제 상단의 주인답게 단단하면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박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손등 위로 자신이 평생 써온 마지막 장부를 올려놓았지요.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둘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깊은 샘과 같아서 마르지 않는다. 그것이 노모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교훈이었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고 박 씨는 며느리에게 그곳을 채우라 일렀지요.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붓을 들어 사람이 곧 길이다라는 문장을 정성껏 적었습니다. 그 순간 노모 박 씨의 입가에는 평생 보지 못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안식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한을 막내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며 세상을 떠났지요. 상여가 나가는 날 온 한양의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어질고 영리한 노마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옥에서 풀려난 뒤 거짓골이 되어 길가에서 주저앉아 그 광경을 보며 통곡했지요. 자신이 가로채려 했던 것이 고작 종이 몇 장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행렬을 멈추고 길가에 앉은 큰 며느리에게 쌀 한 자루와 따뜻한 옷을 건넸습니다. 형님, 어머님은 끝내 형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큰 며느리는 땅을 치며 오열했고 모든 원망과 미움은 봄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지요.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의 마음마저 녹이는 것임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막내네 상단 대문 위에는 이제 노모의 장부가 가문의 갑으로 높이 걸려 빛을 발하고 있지요. 수많은 상인이 그 장부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진실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남겨진 자들의 가슴 속에 전설로 살아남았습니다. 봄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듯 노모의 지혜는 대대손손 이어져 가문을 지키는 뿌리가 되었지요.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 여운은 우리네 삶의 길목마다 깊은 향기로 남을 것입니다. 박물관을 나서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의 이야기가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을까요? 큰 며느리의 땅 문서인가요? 아니면 노모의 지혜인가요? 인생이라는 장부에 여러분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 계신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우님들의 마음속의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사연에 대한 소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가슴에 담겠습니다. 고우님들, 오늘도 평안하고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